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채널에서 언급하는 종목, 그리고 관심이 가는 종목들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엘리엇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조선 관련주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KC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주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이제 될 가능성이 뭐 크다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신생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닥을 그렸다가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승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역시나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수익권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을 봤을 때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 정배열 상태가 됐고 이렇게 예쁘게 5일선을 타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매수가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일단은 좀 들고 가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워낙 조선주가 괜찮으니까. 특히나 연기금이랑 지금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기금 미쳤죠. 보험도 괜찮고 금투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뭐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나름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C입니다. KC도 마찬가지로 조선기자재주입니다. 조선기자재 치고는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 일단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얘는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밑꼬리를 계속해서 그렸고 이 망치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게 그래도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잠시 조정이 왔다가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는 일단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갈 만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뭐 기관이랑 외인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 매물대를 잘 지켜주는지 그것만 확실하게 하고, 워낙 높은 자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K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권이 오셨다고 생각이 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세는 유지 중이지만 워낙 높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조선주를 좀 말씀드리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가벼운 애라고도 생각을 좀 해주셔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얘는 뭐 시가총액이 3조가 되는데 가볍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은 가격 자체가 7만원대니까요.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뭐 다른 조선주들이 전부 다 이딴 수주에 지금 호황이다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면서 얘도 최근에 제가 처음 언급했던 시점이랑 비슷하게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241선에서 반등이 정확하게 와서 일단 이 저항대를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오늘 양봉을 또 뽑아내면서 일목균형표를 일단은 넘으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 121선을 돌파를 시도하려고 한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조선주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1에서 2년 정도는 뭐 묵혀두고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을 만약에 보게 되면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자리긴 합니다. 얘를 만약에 파동으로 C 1로 보게 되면 얘가 2겠죠, 당연히. 3을 이 지금 저항대를 넘는 이 파동 자체를 3파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로 보게 되면 3파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3파는 1파에 1.618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얘는 이렇게 3파가 연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더 신뢰가 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가 4파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5파가 나온다면은 정고점을 넘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추세상으로 뭐 일목균형표와 121선을 넘어주면은 좀 더 잘 갈 거고, 그리고 현재 조선주에 대한 뉴스들이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얘가 더 간다면 지금 뭐 스토캐스팅이나 뭐 RSI나 지금 약간 고점이죠. 어느 정도 갔다가 잠시 조정 올 수 있어요. 아셨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중 100%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언제든 조정이 나온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손절을 하더라도 좋고 물을 타더라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마지막으로 종목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뭐 딱히 특이사항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우선주와 일반주를 둘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얘는 역시나 우선주보다는 매번 본주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주를 말씀을 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언급을 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 거래량이 나오는 양봉을 뽑아줬고 21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얘는 아직 안심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매물대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돌파를 좀 해준다면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현재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투자자들이 화장품주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낮췄어요. 낮추고 나서 이렇게 주가를 올려버렸죠. 굉장히 악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 보면은 기관, 외국인 둘 다 이제 쌍끌을 해버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을 했을 때 들어가셨다면 현재 뭐 거의 본전이나 뭐 약수익, 약수익이나 뭐 약손실이나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따로 손절할 필요도 없고 수익을 낼 필요도 없는 일단은 관망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HENT입니다. KHENT는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 네, 지금 안 좋은 상태고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손절을 곧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손절을 하신 분도 좀 계시겠고요. 현재 이 라인을 만약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 찍으러 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11월 8일부터 해서 11월 8일부터 엄청난 물량이 1314원인가요? 이쯤에 아마 전환사채가 행사를 하게 되면 물량이 다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얘네가 지금 행사를 하더라도 주가 자체를 올려놓고 팔지 아니면은 그대로 물량을 다 넘겨버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위험이 이제 그만큼 이게 행사를 하고 나서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위험 요인은
일단 증가를 하겠죠. 얘네가 갑자기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일단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얘를 좀 정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다음 주에 돈이 좀 들어갈 때가 좀 있어요. 큰 돈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서 얘를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돈을 마련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21선을 깨버렸고요. 오늘 잠시 올렸는데 여기서 유지만 해줬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좀 내렸고요. 특히나 제가 믿고 있는 이 기타금융에서 또 일단 얘네가 손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7,000주를 털었으나 일단 외국인에서 14만 주를 거의 매수를 했죠. 이럴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외국인이 밑에서 샀고 중간에 펌핑을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펌핑을 노려가지고 부분 손절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대응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든 몇 번이나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게 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KHNT를 손절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복구를 하도록 하시죠. 만약에 KHNT를 버리게 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번 주 안으로 올리는 건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혀 올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공시 나온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얘네가 전환 청구를 할 게 조금 남았거든요. 30억 정도. 아직까지는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시죠, 여러분. 아셨죠? 제가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커뮤니티에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KHN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N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NG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 UNG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얘가 굉장히 더럽게 가요. 더럽게 가면서 한번 쭉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오늘 6% 가까이 일단 상승을 좀 시켰습니다. 특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음봉일 때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럴 경우에는 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가벼운 애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께서는 건드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손가락이 좀 빠르신 분들은 괜찮아요. 특히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거의 이제 끌어올린 상태고요. 이 UNG는 6,000원이 고비예요, 여러분. 이 6,000원을 넘겼을 때 이런 빔이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매도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월봉으로 만약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6,000이라는 게 굉장히 얘한테는 역대급 약간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6,000을 강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현재 얘는 메타버스에 이제 엮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큰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좀 지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얘도 뭐 5일선을 지켜줄 때까지만 들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 그래서 UNGL도 지금 파동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채널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많이 간다면 한 6,500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윗꼬리를 만약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UNGL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더 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하지만 6,000원을 못 넘는다 싶을 때는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UNGL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